먼저 오전 10시에 있었던 기자회견, 액트지오사의 아브레오 박사 고문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내용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많이 이 기자회견을 기다렸습니다. 분석해본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 존재를 암시한다.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우드사이드 2007년부터 재작년까지 탐사를 했던 호주의 우드사이드는 조기 철수했고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분석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 20%의 성공 가능성이란 말은 80%의 실패 가능성도 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제 방안에서 공항에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하더라고. 분명한 답을 주겠다. 분명한 답을 좀 받으셨습니까? 아니 글쎄 원래 그 대통령이 3일 이게 브리핑에서 이 말씀을 했잖아요. 예. 그동안 저 같은 사람은 대통령에게 자주 좀 브리핑을 해달라, 직접 기자회견을 해달라. 그리고 미국 대통령처럼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 있으면 기자실에 가서 브리핑룸에 가서 언제든지 직접 설명을 하고 기자들 질문을 받고 그게 바로 소통입니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느닷없이 첫 번째 브리핑을 하겠다. 이래서 이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우리 동해에 최대 매장량 140억 배럴, 엄청난 겁니다. 이게 뭐 신문에는 29년 동안 쓸 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우리 경제를 한 단계 크게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문자 그대로 앞으로 옛날에 무디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2050년에 어쩌면 한국은 G2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장밋빛 전망을 내본 적이 있었는데 무디스는 우리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거든요. 예. 피치는 조금 냉담하고. 그런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무디스의 예언이 이제 우리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냐 솔직히 흥분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 뉴스 브리핑을 직접 들으면서. 그런데 거기에 뒤따라난 의문이 그거예요. 이 가능성이 얼마일까? 지금 오늘 또 이제 아브레우 박사가 가능성은 20%다. 20%란 말은 곧장 이제 야당 진영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 최대 20% 가능성이 있고 80%를 실패할 확률인데 왜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느냐?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21%까지 막 처박히고 갤럽의 경우에요. 처박히고 하니까 반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액션 아니었느냐? 국면 전환용 아니냐? 예, 쇼 부린 거 아니냐? 쉽게 예. 말하면 이제 그런 비판이에요. 그런 비판이 마구 쏟아졌고 그건 뭐 이재명 조국 할 것 없이 다 그런 비판을 막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생각해봐도 20%의 가능성인데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아브레우 박사가 과장을 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과거의 예처럼 과거 울진에서 있었던 기름 나왔던 사건처럼 이번에도 뭐 해보니까 경제성이 없더라. 이렇게 되면 그때 국민들이 받을 실망은 어느 정도일 것이며 또 그걸 넘어서서 윤석열 정권이 받는 타격을 넘어서서 우리 보수 진영이 받는 타격은 어느 정도일까? 그걸 생각하니까 솔직히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져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는 산업부 장관이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차관 정도가 이 문제를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해도 충분했을 것을 20%의 가능성을 가지고 왜 발표를 했을까? 그것도 시추공 하나 뚫는데 돈이 1,000억씩 든단 말이에요. 적어도 5개를 또 뚫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5천억이 무슨 든다는 얘기인데 우리 세금 5천억이 들고 뭐 한 10개쯤 뚫으면 1조 원 이상이 이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1년이나 1년 반 뒤에 그 경제성이 없더라. 꽝이더라. 뚫어보니까 꽝이더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랬는데 이제 아브레우 박사라는 사람이 온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다들 희망을 건 거예요. 그런데 또 좌파 언론들이 일제히 이 탐색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오라는 회사가 있는 곳이 놀랍게도 휴스턴에 있는 단독주택에 불구하고 회사원은 딱 한 명이더라. 이 아브레우 박사 한 명이더라.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이러고 보니 그건 뭐냐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아브레우 박사 하는 얘기는 우리는 심에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각국에 다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을 이용을 한 검사
그리고 그 내용을 탐구하는 그런 회사지 이게 뭐 직원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 와글와글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게 굉장히 빨리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공항에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는 그겁니다. 이게 7개 유망 구조를 확인을 했다. 그리고 최대 140억 배럴 있는 거 맞다. 맞는데 역시 가능성은 20%고 실패할 확률이 또 80%다. 그 도망갈 구멍을 다 마련해 놓고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것이 상당한 구조의 그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 탄화수소 덩어리가 없더라. 그거는 아주 불리한 요소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유전이 딱 그러면 그 징후로서 탄화수소가 엉켜 있는 것이 발견이 돼야 된답니다. 근데 그게 아직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냐 하니까 그건 아니고 여전히 가능성은 20%다. 그런데 뭐 가이아나 광구 같은 경우도 결국 그 16% 정도의 가능성 가지고 우리가 덤비던 것이다. 솔깃하더라고요. 예. 그 이분이 아브레우 박사 이분이 리포트를 썼단 말이에요. 그 가이아나 광구는. 근데 본인이 16%다. 그래도 하고 싶으면 뚫어보자. 그래서 뚫어봤는데 거기 40억 배럴이 묻혀 있다. 그래서 지금 나 만세를 불렀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에도 걱정하지 마라. 140억 배럴이 있을지 모르니까 뚫어봐야 된다. 이 얘기인데 지금 야당은 그러죠. 야, 이런 경우에 왜 우리 국가 예산으로 하느냐. 민간이 투자해서 민간이 뚫도록 해라. 이제 이 주장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좀 나눠 갖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게 돈이 워낙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일이니까 이게 뭐 땅에서 시추하는 것도 돈이 많이 되는데 이건 바다란 말이에요. 그것도 심해거든요. 심해 구조니까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다행히 우리는 심해 시추선들을 우리가 지금 생산을 해냅니다. 현대중공업도 만들고 또 대우중공업도 그걸 만들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 돈이 가령 1조 원이 든다 하더라도 그 돈이 딴 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나라 안에서 뱅글뱅글 도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변호사님 쭉 말씀하시다가 제가 아까 그 얘기해서 추가 질문 드릴까 말까 망설였는데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아직 20%의 확률을 어떻게 볼 것인지 14%그 얘기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 발표하지 않고 대통령이 왜 직접 물론 이제 야당은 국면 전환용으로 나쁜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한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세요? 솔직히 제가 요사이 그 보수 정당이 워낙 위축대가 있지 않다면 좀 심하게 비판을 하고 싶은 지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문제가 아닙니다. 20% 정도인 것 같으면 대통령은 보고만 받고 승인했다 이래놓고 나서 산업부 장관이 아니면 산업부 1차관 정도가 이게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국장이 실무 담당 국장이 이제 친절하게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해주면 충분했을 것을 대통령이 솔직히 이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를 거예요. 이 전문적인 부분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근데 대통령이 굉장히 뭐 엄청난 뉴스가 있다는 듯이 그 직접 브리핑에 나섰는데 문제는 과거에도 이미 한번 기름이 나온다 이래서 난리를 쳤다가 그때 신문에 시커멓게 나왔단 말이에요. 신문 일면에 호해도 막 나오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 경제성이 없다. 그리고 그 안에 기름이 없다. 바로 그 인근이에요 지금. 맞아요. 이게 8광구고 그리고 6-1광구인데 그 6-1광구와 8광구 붙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인근이에요 전부 다. 그 구조가 그 원래 기름이 그 석유가 속에 들어있을 그런 구조랍니다. 그런 구조가 우리 동해안에도 있고 7광구가 또 굉장히 일본과의 경계선에 있는 그 7광구가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은 데고 또 서해안에도 또 있고 그렇답니다 지금. 그런데 어쨌든 뭐 20%든 뭐든 기름이 펑펑 나와서 140억 배럴은 아니더라도 100억 배럴만 나와도 그래도 우리는 한 단계 확실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하늘에 좀
기원을 합시다. 끝까지 대답을 안 하셨어. 왜 그랬을까? 솔직히 말해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대통령의 그 지지도가 지금 바닥권에 가 있고 배경이 무효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선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참 청년들이 일자리가 늘어나기가 어렵고 지금 경제가 이렇습니다. 소비 여력이 조금 늘어나고 물가가 좀 내려와요. 물가는 분명히 좀 내려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식음료 물가가 여전히 고공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들이 지금 폐업률이 사상 최고입니다. 예. 이걸 신문의 한쪽 면만 딱 보면 가령 물가가 내려오고 딱 이거만 보면 아 이제 안심해도 되는가 막 이래갖고 화나게 웃다가도 자세히 그 이면에 가령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어느 정도일까 검색을 해서 딱 두들겨 확인을 해보면 지금 사상 최고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국민들이 대중들이 소비를 할 여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이러니까 자영업이 다 문을 닫았는 거예요. 저는 뭐 8시 되면 이민도로에 있는 식당들, 카페들 이런 게 다 문을 다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커피숍만 하더라도 비싼 커피숍은 다 폐업을 하고 이제 저가의 그 커피를 파는 곳만 지금 새로 창업을 한다. 예. 이런 기사가 또 어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렇습니다. 이 경제가 좀 나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국민들 화를 냅니다. 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체감이 안 되니까요. 예, 화를 내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데 피해자인데 쉽게 말해서 목구멍에 거미줄을 칠 판인데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위증자들이 자꾸 얘기를 하면 화가 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은요. 집권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야당은 이 경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막 비판을 해도 괜찮은 위치에 있지만 집권 여당은 이거 잘못하면 뺨을 맞는 그런 형국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령 모든 여야 간의 어떤 정쟁 문제가 벌어져도 여당 입장에서는 모든 게 지금 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떻든 빨리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들 소득이 좀 늘어나고 이 기본적으로 소비 여력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걸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막 재정을 허물어가고 빚을 내가지고 돈을 마구 뿌렸잖아요. 거의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아마 서민들의 그냥 돈을 뿌린 게 다 합하면 아마 70조 원을 넘을 겁니다. 예. 제 기억이 맞다면 70조 원은 분명히 넘어요. 그런 돈이 뿌려지면 확실히 낫죠. 예, 특히 1분위층, 하위 20% 1분위층에게는 아주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중독이 되어버리면요. 이 사회는 더욱더 회복을 못합니다. 이 국가 채무만 계속 늘어나고 이 회복을 더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국가 채무가 이미 1100조를 넘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가 조금 줄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가계부채가 주는 이유는 고금리 때문에 소비력을 더 낮추더라도 일단 빚을 갖고 보자. 이래서 가계부채가 주는 겁니다. 변호사님, 요 얘기는 예, 경제 정책 저는 이렇게 가름해서 듣겠습니다. 석유보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 정책 피부로 느껴진다. 예, 그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꼭 다뤄야 되는데 오늘 앵커가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뭔가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집권 여당에서도 그런 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희망을 주는 게 나와야 돼요. 우선 석유는 멀리 있잖아요. 좀 희망을 주는 무슨 메시지든지 좀 내줬으면 좋겠다. 예. 국가 채무 얘기는 다음에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